오늘은 손목이 아플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이 중에서도 혹시 손목 아파서 고생하는 분 계시나요? 네, 다행입니다. 손은 상당히 많이 쓰여지는 부위잖아요, 우리 몸에서. 그래서 손가락이라든지 손목이라든지 한번 통증이 생기고 나면은 꽤 오랫동안 고질적으로 이렇게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데, 초기에 원인을 잘 파악을 해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요령을 잘 알면은 그렇게 오래 고생을 하진 않을 텐데요. 근데 너무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꽤 오랫동안 이렇게 고생하는 분들이 많아서 손목이 아파서 고생하시는 분들 오늘 영상을 좀 자세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목을 통증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 질환들 대충 봐도 되게 많죠. 네, 오늘 조금 길어질 수 있으니까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은 손목이 아픈 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손목이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요 팔뚝뼈, 요거라고 척골이 있고요. 그리고 수근골이라고 해서 8개 정도의 주사위만한 아주 작은 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손바닥 그러면은 요 수근골하고 요 중수골, 요거를 이제 손바닥을 이루는 뼈라 그러는데요. 손목을 이루는 뼈는 요렇게 10개의 뼈가 됩니다. 이 뼈들을 서로 고정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작고 많은 인대들이 이 뼈들을 둘러싸고 있어요. 네, 이 인대들을 하나하나 다 알 필요는 없지만은 손목을 다쳤을 때 되게 작은 부상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뼈가 손목을 이루고 있는 거는요, 손바닥 자체를 약간의 아치형 모양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넘어지면서 손을 쾅 짚을 때 충격이 좀 골고루 분산되도록, 그리고 손에 좀 체중을 적절히 실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손목을 움직이는 힘줄, 손가락을 움직이는 힘줄, 강한 힘을 내는 근육들은 다 팔뚝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 팔뚝에서부터 기다란 힘줄들이 손목을 통과하게 되는데요. 이 손목들끼리 서로 꼬이지 않게 이렇게 평행으로 배열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힘줄들이 손목을 벗어나지 않게 이렇게 레티큘럼으로 마치 손목 띠를 두르고 있듯이 그렇게 인대들을 붙잡아주고 있습니다. 손목을 움직이는 범위 안쪽으로 20도, 바깥쪽으로 30도, 바깥쪽으로 조금 더 잘 벌어져요. 그리고 위로 젖혔을 때, 안으로 구부렸을 때 60도 이상씩을 움직일 수 있어야지 정상이고요. 일단은 손목이 아프다고 할 때 일단은 진단하는 순서를 보면은요, 정확하게 손목이 어디가 아픈지, 안쪽인지 손등 쪽인지 이 통증을 느끼는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우선이고요. 그리고 왜 아프기 시작을 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손목은 외상으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들이, 통증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넘어지면서 생겼는지, 뭐를 이렇게 계속 평소에 손 쓰다가 생겼는지, 그리고 그 통증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급성인지 아니면 만성화되어 있는지, 그리고 통증을 주로 어떨 때 통증을 느끼는지, 가만히 있어도 아픈지 아니면 뭘 들 때 혹은 어떤 특별한 동작에서 아픈지, 그리고 검사는 손을 쥐었다 폈다 할 때 통증을 느끼는 부위가 있는지, 손목을 돌리면서 통증을 느끼는 부위가 있는지, 돌릴 때 좁아지는 쪽으로 아픈지 늘어나는 쪽에서 아픈지,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손을 짚을 때 통증이 느껴지는지, 이런 정도 순서대로 이제 진찰을 하게 되죠. 자, 일단은 손목에서 통증을 느끼는 가장 흔한 원인은 근육통이에요. 손목을 움직이는 근육들이 다 팔뚝에 붙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손을 많이 사용을 할 때 이 근육들이 긴장이 되게 되는데, 근육이 긴장이 되게 되면 그 힘이 전부 힘줄 쪽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근육통이 근육에서 느껴지는 게 아니라 이 손목 근처에서 느껴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근육들, 어느 근육이 긴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손바닥 쪽이 아플 수도 있고, 엄지손가락 쪽이 아플 수도 있고, 손목 안쪽이 아플 수도 있고, 그 해당 근육이 지나가는 위치에서 이제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요. 요걸 판단하는 방법은 손목을 쥐었다 폈다 하거나 돌리거나 할 때 손목 근처에서 좀 당기는 느낌들이 나요. 자, 그때 여기를 꽉 움켜쥐고 나서 다시 한번 같은 동작을 반복을 해봤을 때 통증이 현저하게 줄어든다 그러면 근육긴장성 통증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고요. 꽉 쥐고 돌려봤는데도 통증이 똑같이 느껴진다 그러면 그 근처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는 걸로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부위별로 통증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들을 하나씩 파악을 해볼 텐데요. 일단은 엄지손가락 쪽, 요 근처에서 통증을 느낄 때입니다. 아마 손목이 아프다고 할 때 가장 흔하게 보는 질환일 텐데, 득개르변 관처염이라고 해서요, 요 근처에서 이제 통증을 느끼게 되고, 통증은 주로 물을 따르거나 이렇게 엄지 쪽이 늘어나는 방향에서 시큰한 통증을 느끼는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엄지를 움직이는 여기를 보면은 뼈가 하나 볼록 튀어나와 있어요. 복숭아뼈처럼. 그리고 여러분들이 엄지를 움직여보면 엄지를 움직이는 힘줄이 바로 그 뼈 위를 통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목을 많이 사용하는 분들이 튀어나온 뼈하고 엄지를 움직이는 장단모직 신근이 이제 자꾸 마찰을 빚으면서 그게 이제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에요.
검사 방법은 핑켈스타인 테스트라고 하는데 엄지를 이렇게 말아진 상태에서 손목을 이렇게 젖혔을 때 여기가 시큰 통증을 느낀다. 그러면은 거기에 염증이 있구나라고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비슷한 부위인데 약간 더 아래쪽으로 이제 통증을 느낄 때 그때 이제 수근 중수관절염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평소에 좀 엄지를 많이 쓰는 분들 이게 관절염이다 보니까 좀 오래된 분들은 거기가 이렇게 뼈가 볼록 튀어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도 있는데요. 꽤 오랫동안 만성화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CMC 조인트라 그러는데 수근 중수골하고 수근골하고 만나는 요 관절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엄지손가락, 다섯 손가락 중에서 엄지손가락이 가장 많은 힘을 쓰잖아요. 특히 뭘 주무른다든지 엄지를 뭐 이렇게 꾹꾹 누른다든지 하는 동작을 많이 할 때 그 관절에 무리가 생기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거기가 약간 튀어나와 있거나 빨갛게 부어 있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관절면을 눌렀을 때 상당히 아파요. 정확한 진단은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관절 자체가 마모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평가를 할 수가 있죠. 엑스레이를 찍지 않더라도 엄지를 이렇게 꾹 눌러서 비벼보면은 그때 여기서 시큰시큰하고 통증이 느껴진다 그러면은 그 관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손 등 쪽으로 통증을 느낄 때 아마 가장 만성화되어 있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손목 교차 증후군입니다. 아까 득결을 뵌 것처럼 안쪽이라 그랬잖아요. 이번에는 약간 손등 쪽 이쪽인데요. 손목을 움직이는 근육들이 힘줄들이 다 팔뚝에 붙어서 평행으로 지나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손을 움직일 때 이 힘줄들끼리 마찰을 빚을 경우들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유달리 엄지를 움직이는 힘줄이 다른 손가락들의 힘줄들이 하나씩만 지나가는데요. 이 엄지를 가장 큰 힘을 내잖아요. 이 힘줄이 두세 개 정도가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엄지를 쭉 폈을 때 이 힘줄이 있고 이 위에 힘줄이 있잖아요. 이 위에 힘줄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을 움직이는 힘줄이 서로 교차가 돼요. 그래서 손목을 움직이다 보면 이 힘줄들끼리 서로 마찰을 빚으면서 고기에 이제 염증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손 힘줄에 염증이 생겼기 때문에 손목을 뒤로 젖힌 상태에서 힘을 주게 해보면은 그 근처에서 이제 시큰한 통증을 느끼는 걸로 판별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이제 조금 만성화되어 있는 경우인데요. 주상월상인데 파열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언제 한번 내가 넘어져서 손을 꽝 짚고 손이 퉁퉁 부었어요. 염자를 앓고 나서 그 뒤에 후유증처럼 계속 내가 손을 짚으려고 하면 혹은 주먹을 꽉 쥐려고 하면 손목이 은근하게 아파서 좀 힘들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 통증을 느끼는 부위는 약간 좀 깊숙한 요 손등 부위가 됩니다. 손목에서 가장 손목 관절을 이루는 중요한 뼈가 아까 8개의 뼈가 있다 그랬는데요. 그 중에서 주상골, 월상골, 삼각골 이렇게 3개의 뼈가 중요한데 그 뼈들을 서로 이어주는 인대가 좀 늘어나는 거예요. 넘어질 때 쾅 부딪힐 때 이 힘에 의해서 이게 벌어지는 장력을 받게 되는데 어느 정도 손상을 됐고 회복이 되면 괜찮은데 이게 완전히 파열이 돼 버리거나 아니면 파열이 좀 심해서 회복이 완전치 않게 될 때 이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좀 심한 경우에는 엑스레이 찍어보면은 아예 뼈 사이가 이렇게 벌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는 손목에서 자꾸 소리가 난다든지 아니면 좀 짚으려 그러면은 은근한 통증 때문에 좀 짚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든지 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왓슨 테스트라고 하는데요. 주상골을 이렇게 딱 잡은 상태에서 손목을 젖혔을 때 정상적이다 그러면은 내 엄지손가락을 뼈가 이렇게 밀면서 내려갈 거예요. 근데 여기가 느슨해져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접혔을 때 뼈가 약간 밀려나는 거를 느껴줄 수가 있고 그 관절들 사이를 눌러봤을 때 좀 시큰시큰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혹은 주상골하고 월상골을 이렇게 잡고 서로 위아래로 비벼봤을 때 약간 덜거덕거리는 느낌이 나는 걸로 확인을 해볼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는 조금 드물게 보는 질환인데요. 월상골 무혈성괴사라고 합니다. 통증을 느끼는 특징은 좀 비슷해요. 약간 은근하게 속 깊숙이 느껴지는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손목의 움직임도 좀 더 불편해지고 다음에 통증도 점점 심해질 때 한 번 정도는 이제 사진을 찍어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손목에 있는 뼈 중에서 이 가운데 있는 월상골이 골절이 있기가 되게 쉬워요. 아까 아치 모양을 이루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아치의 가장 위쪽에 있기 때문에 손을 꽝 짚을 때 가장 충격이 많이 가는 부위이기도 하고요. 불행하게도 희한하게 그 뼈만 혈관이 제대로 분포가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혈액 공급이 되게 불량해요. 그래서 다른 뼈가 골절이 됐을 때와 다르게 월상골이 골절이 되거나 했을 때는 회복이 상당히 더디게 됩니다. 혹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혈관이 막혀서 이 혈액 공급이 안 되면서 뼈가 점점 뼈가 썩는다 그러죠. 뼈가 점점 이렇게 괴짜가 되는데 보통 20대에서 한 40대 사이에 남성한테 많이 나타나고요. 많이 사용하는 손 쪽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점점 통증이 점점 심해진다 그러면 꼭 사진을 찍어서 확인을 해보는데 MRI 찍어보면은 이렇게 뼈가 괴사가 돼가는 것들을 관찰을 해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는 부종이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외상후 부종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우리 상처가 났을 때 회복이 되면은 완전히 원상복구가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은 이게 완전히 원상복구가 되지 않고 약간 흉터 조직 같은 게 남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희한하게 그 위에 이제 흉터 조직 같은 게 아주 두텁게 자리가 잡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드문 질환이긴 한데요. 통증이 있고 부종이 생기고 부종이 가라앉지 않고 내가 예전에 부은 게 아직도 가라앉지 않았어. 몇 년이 지났는데도 몇 달이 지났는데도 이런 경우에 한번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게 부종이 넓게 분포가 흉터가 넓게 분포가 되다 보니까 완전히 피는 게 혹은 힘을 쓰는 게 약간 좀 떨어지는 그런 증상들을 보이게 됩니다.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어. 손목에 혹이 났네요 하면서 이제 찾아오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볼록 혹은 손바닥 쪽에 이렇게 볼록 혹이 나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손목을 자주 사용을 하다 보면은 손목 관절에 틈이 생겨요. 그러면서 그 틈을 통해서 관절에 있는 관절액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빠져나오면서 그러면서 혹 같은 그런 구조물을 이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져보면 상당히 말랑말랑해요. 근데 이게 통증을 일으키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지내도 되는데요. 이게 주변에 있는 힘줄이나 마찰을 빚으면서 좀 염증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눌러봤을 때 좀 말랑말랑하고 볼록하게 경계가 뚜렷한 그런 혹이 느껴진다 그러면 한의원에 오시면은 그냥 간단하게 이제 터트리는 식으로 시술을 하기도 하는데 재발이 상당히 잘 돼요. 재발이 자꾸 될 때는 아예 수술적으로 째가지고는 잘라내고 그 틈을 메꾸는 그런 수술적인 처치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손목 바깥쪽이 아플 때예요. 손목 바깥쪽이 아플 때는 어떤 질환들이 있을 수 있냐면 가장 흔하게 보는 거는 척측 수근 심근건염입니다. 요 바깥쪽이 아프고 손목을 이렇게 꺾을 때 그때 좀 시큰하게 통증이 느껴지는데 아까 득개르변건처럼이 요 복숭아뼈처럼 생긴 뼈 위를 지나간다 그랬잖아요. 요 척측 수근 심근건도 바깥쪽에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온 요 뼈 위를 지나가기 때문에 손목을 많이 사용하는 분들이 그 뼈하고 마찰을 빚으면 거기에 염증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힘줄에 염증이 생겼을 때는 저항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랬죠. 이렇게 적힌 상태에서 밀었을 때 시큰하고 통증을 느낀다 그러면은 진찰을 할 수가 있죠. 문고리 같은 거를 돌리거나 병뚜껑을 돌렸다 할 때 이게 좁아질 때 여기가 시큰하고 통증을 느끼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때 한번 의심해 볼 수 있는 만성화되어 있다 그러면 삼각 섬유 복합체 연골 증후군, 연골 하열 증후군. 네, 병명이 복잡하죠. 그냥 TFCC라고 부르는데요. 삼각섬유 연골 복합체라는 거는 요 주변에 있는 요 힘줄들하고 그리고 마치 이제 디스크처럼 작은 디스크가 있는데 넘어지면서 짚을 때 혹은 잦은 사용으로 인해서 요 근처에 이제 상처가 생기게 되고 이게 꽤 오랫동안 만성화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한번 진찰을 해봐야 되는데요. 감별하는 방법은 손을 바깥쪽으로 해서 꾹 눌러보는 거예요. 약간 적기고 이렇게 바깥쪽을 눌렀을 때 여기서 시큰하고 통증을 느낀다 그러면은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증상이 나았다 또 반복됐다 나았다 또 반복됐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척골 충돌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요 척측 아까 안쪽으로는 20도 바깥쪽으로는 30도 바깥쪽으로 훨씬 더 많이 구부러지잖아요. 왜냐면은 척측에 이렇게 공간이 좀 더 넓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움직이기가 쉽습니다. 근데 선천적으로 원래는 이 공간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 척골이 약간 길어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움직이다 보면은 충돌을 자꾸 일으키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경우를 이제 척골 충돌 증후군이라고 하고요. 일단은 염증을 가라앉히고 사용을 하면 괜찮은데 내가 뭐 운동을 한다든지 손을 많이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럼 계속 염증이 반복되기 때문에 뼈를 좀 잘라내서 길이를 맞추는 그런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는 손목 바닥 쪽에서 통증을 느낄 텐데요. 일단 가장 흔하게 보는 거는 건염이죠. 수근 굵은 건염인데 손바닥 요 엄지 쪽 요쪽이 아프거나 아니면 요 근처가 아플 때입니다. 손을 뒤로 젖힐 때 그때 좀 시큰한 통증들을 느끼게 되고요. 손목을 구부리는 가장 큰 힘을 내는 게 요측 수근 굵은 건하고 척측 수근 굵은 건이에요. 이렇게 생겨있는 요 뼈가 붙어있는 요 자리나 요 자리가 이제 염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해서 마찬가지로 손목을 구부린 상태에서 저항 검사를 했을 때 요 근처에서 시큰하고 통증을 느낀다 그러면은 진찰을 할 수가 있죠. 이제 넘어지면서 쾅 짚고 나서 손이 아파가지고 한동안 쩔쩔매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염자가 가장 잘 일어나는 건 손바닥 쪽이에요. 왜냐면은 짚으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아까 크고 작은 인대들이 상당히 많다 그랬는데 그 인대들 어딘가에 이제 손상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퉁퉁 부을 거예요. 부었다는 거는 뭘 의미하죠? 속에서 피가 흘러났다는 얘기죠. 자꾸 움직여야 될까요? 좀 가만히 쉬어야 될까요?
쉬어야 돼요. 한 2주 정도는 손목 보호대도 하든지 손을 최대한 안 움직이고 그리고 초반 이틀 동안에는 얼음 찜질도 많이 하면서 최대한 피가 빨리 멈추게 해주고요. 이틀이 지나고 나면은 따뜻한 찜질을 해주면서 혈액 공급이 좀 충분하도록 그렇게 하면서 상처가 빨리 낫도록 해서 2주 정도 상처가 다 아물고 난 다음에는 이제 움직여도 어느 정도 괜찮겠죠. 그렇게 초반에 관리를 좀 잘 해주시는 게 다른 문제들로 발전하지 않도록 문제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다치고 나서 부었어요. 한 이틀 정도 지나면 점점 이제 붓기가 가라앉기 시작하고 통증도 좀 줄어야 돼요. 근데 이게 이틀, 3일 됐는데도 계속 점점 붓는다고 일주일이 됐는데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고 점점 심해진다? 이거 혹시 골절 아닐까 의심을 해볼 수가 있죠. 일단 내가 손을 다쳤는데 손목이 이렇게 꺾였어요. 이거 모양이 이상해졌죠. 뼈가 부러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확연하게 알 수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내가 다쳤는데 손을 짚지도 못할 정도로 너무 아파요. 그러면은 내가 어딘가 부러지지는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일단은 골절을 진단하는 거는 엑스레이를 통해서 진단하는데 내가 엑스레이를 찍기가 좀 어렵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이게 골절이 아닌지를 진단하는 요령을 알려드릴 텐데요. 손을 바닥에다가 놓고 내 힘으로 손등을 들어 올릴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내가 바닥에 놓고 엄지손가락 쪽으로 손을 내가 구부릴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골절이 잘 일어나는 부위가 이 부위예요. 여기 원래는 아프지 않아야 되는 부위입니다. 근데 골절이 여기가 되면은 되게 아프겠죠. 이런 부위들을 눌러봤을 때 아픈지, 이 뼈를 이렇게 한번 덜렁덜렁 움직여 보는 거예요. 이게 움직이지는 않는지. 그 다음에 자, 뼈는 인대가 만약에 염좌라면은요, 이 염좌는 인대가 늘어날 때 아파요. 인대가 좁아질 때는 아프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손을 이 방향으로 이렇게 손목을 꾹 눌러보는 거예요. 누르면은 인대 부상이라 그러면 통증이 일어나지 않는데, 만약에 골절이 어딘가에 있다면은 이렇게 눌러서 약간씩 움직여봤을 때 여기서 시큰하고 이제 통증을 느끼게 될 겁니다. 만약에 이 5가지가 다 걸린다 그러면은 빨리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조금 더 기다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골절이 됐어요. 골절이 돼서 기부스를 하고 이제 풀었는데 붓기도 안 빠지고 손도 색깔이 파랗고 계속 부어있고 통증도 계속돼요.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반사성 교감신경 이완증이라고 하는데 아주 드물지만은 또 아주 드물지만은 않은 그런 질환입니다. 크게 다치고 나서 혹은 골절을 입고 기부스를 풀고 나서도 통증이 계속되는 그런 경우인데요. 우리가 어디가 다친다 그러면은 뇌에서 교감신경을 항진을 시켜서 혈관들을 수축을 시켜요. 그래서 일단은 피가 멈추게 하고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점점 혈류량이 증가가 되면서 회복이 돼야 되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교감신경의 흥분이 멈추지 않고 계속 혈액 공급이 안 되는 상태로 되게 됩니다. 그럼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근육도 위축이 오고 강직이 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유달리 다치고 나서 그쪽이 피부 색깔이 계속 어두워요. 그리고 통증도 심하고 붓기도 빠지지가 않고 계속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데, 한의학적인 치료가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니까 만약에 내가 골절을 당했다 그러면 골절 시기부터 좀 더 빨리 회복이 되도록 이렇게 한방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끝나가요. 너무 많죠. 자, 이제 손목 관절 속이 아플 때입니다. 조금 연세가 있는 분이 아침에 일어날 때 좀 손이 뻣뻣하고 좀 움직이다 보면 좀 괜찮아지고 한다 그러면은 일단 제일 먼저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 게 관절염인데요. 관절이 퇴행화되면서 이제 나타나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좀 뻣뻣해요. 근데 계속 움직이다 보면 좀 괜찮고, 그날 좀 일을 많이 했다 그럼 또 그날 저녁에 좀 욱신욱신하면서 통증을 좀 오랫동안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안쪽으로 20도, 바깥쪽으로 30도, 뒤로 젖히고 구부렸을 때 한 60도까지 움직여야 된다 그랬잖아요. 관절에 문제가 생기면은 양쪽을 동시에 한번 움직여 보는 거예요. 그때 관절에 문제가 있는 쪽이 약간씩 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방향으로의 움직임이 좀 제한이 된다 그러면은 관절 문제를 의심을 해볼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정확한 진단은 엑스레이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견갑하근 긴장인데요. 나는 손목이 분명히 아파. 근데 가만히 있을 때만 욱신욱신해요. 근데 움직일 때는 별로 아픈지 모르고 만져봐도 손목 근처에서는 괜찮은데, 엑스레이 찍어봐도 괜찮은데, 근데 어깨가 아프면서 손목도 아플 때 의외로 많은 경우 이제 견갑하근에서부터 통증이 내려오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견갑하근이라는 건 날개뼈 안쪽에 붙어 있는 근육인데, 이 근육으로 신경이 하나 쭉 내려가게 되는데요. 그 신경이 이제 압박을 받으면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가만히 있을 때 은근하게 손목이 아프면서 이 어깨 쪽이 같이 아플 때, 그때 의심을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손목이 아플 때 원인 질환들에 대해서 또 감별법에 대해서는 다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여기까지 듣고 보니까 상당히 많은 질환들이 있죠.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점점 움직이기가 어려워진다. 그럴 때는 사진을 한 번 정도 찍어보는 게 좋고요. 아까 골절을 감별하는 요령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드렸으니까 혹시라도 내가 다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런 문제들이 있다면 꼭 사진을 찍어서 확인해 보고요. 그 외에 이제 손목이 잘 안 낫고 계속 아파요. 치료는 어디 가서 받으면 될까요?